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연패를 끊어낸 대가는 안도하기엔 너무 컸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어렵게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던 순간 팀의 중심이자 주장인 고예림이 코트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예림의 부상 소식은 단순한 전력 손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손가락 골절과 인대 파열, 회복까지 최소 8주 이상이 필요한 상황. 사실상 시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악재라고 봐야 합니다. 분위기를 살려보기도 전에 페퍼저축은행은 또다시 불안한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장면이 결코 낯설지 않다는 점입니다. 큰 기대 속에 영입된 FA, 곧바로 주장 완장을 찾고 이후 반복된 공백과 논란들, 팬들 사이에서 또 시작이네 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부상은 정말 단순한 불운일까요? 아니면 페퍼저축은행이 반복해온 선택의 결과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예림의 이탈이 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다시 한번 먹튀 논란이 언급되고 있는지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막 숨을 고르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GS칼텍스를 상대로 귀중한 승리를 거두며 긴 연패를 끊어냈고 팀 분위기도 눈에 띄게 살아났습니다. 경기 내용 역시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비 집중력이 살아났고 세트가 거듭될수록 쉽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는 희망이 느껴지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직후 페퍼저축은행은 가장 중요한 선수를 잃었습니다. 주장 고예림의 부상 이탈입니다. 단순한 타박상이나 관리 차원의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훈련 도중 발생한 손가락 탈구와 골절, 인대 파열로 결국 수술대에 올랐고 회복까지 약 8주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즌 흐름을 고려하면 팀 운영에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예림의 이탈이 유독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녀의 역할 때문입니다. 페퍼저축은행에서 고예림은 단순한 로테이션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릴 때마다 투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였고 코트 위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이자 주장입니다. 박정아와 박은서가 동시에 고전할 때 수비와 리시브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예림의 부상은 단순한 전력 손실을 넘어 팀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더구나 이 부상 소식은 연패를 끊고 반등이 절실했던 시점에 전해졌습니다. 팀이 가장 단단해져야 할 타이밍에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빠져버린 셈이죠.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운이 너무 없다는 반응과 함께 왜 항상 이런 상황이 반복되느냐는 실망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반등의 문턱에 섰다고 느낀 순간 페퍼저축은행은 다시 한번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고예림을 둘러싼 논란의 출발점은 결국 기대였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FA 시장에서 고예림을 영입하며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연봉 3억 원, 옵션 7천만 원을 수용했고 보상 선수로 이예림까지 내줬습니다. 단순한 보강이 아니라 팀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주장 완장이었습니다. FA 첫 해에 곧바로 주장을 맡겼다는 사실 자체가 구단이 고예림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즌이 흐를수록 그 기대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예림은 시즌 초부터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고 주로 교체 자원으로 기용됐습니다. 공격에서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활용도 역시 수비와 리시브 보강에 집중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베테랑 선수를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FA이자 주장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경기력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부상이었습니다. 팀이 반등할 수 있는 흐름을 잡은 상황에서 고예림은 훈련 도중 부상을 당했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시즌이 한참 진행 중인 시점에서 약 2달에 가까운 공백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자 팬들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차가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보여줬나?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영입할 이유가 있었나? 이런 질문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점점 더 자극적인 표현들이 등장했고 먹튀라는 단어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투자 대비 성과, 팀에 끼친 영향, 그리고 주장이라는 상징적 역할까지 종합해봤을 때 아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상은 선수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제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예림의 부상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이번 일이 단발성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팬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부상 그 자체가 아니라 페퍼저축은행에서 이런 장면이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FA 영입 당시에는 분명한 기대와 방향성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늘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히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페퍼저축은행이 고예림을 영입한 목적은 단순한 로테이션 보강이 아니었습니다. 팀의 핵심 자원으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고 주장 완장까지 맡기며 리시브와 수비 안정이라는 팀의 가장 큰 약점을 해결해줄 인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활용도는 제한적이었고 공격에서의 기여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기 이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날카롭게 제기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페퍼저축은행은 이 선수를 제대로 보고 데려온 것일까? 부상 이력, 현재의 신체 상태, 팀 전술과의 궁합, 역할 분담까지 충분히 고려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특히 리시브와 수비가 약한 팀에서 특정 선수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지우는 구조 자체가 또 다른 리스크를 만들어낸 건 아니었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한 선수의 부상에 있지 않습니다. 같은 선택이 반복되고 비슷한 결과가 되풀이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쩔 수 없는 불운이었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판단 미스였는지를 말이죠. 고예림의 부상은 분명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불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팬들의 분노와 답답함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이런 장면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기대 속에 영입된 FA, 빠르게 주어진 중심 역할, 그리고 시즌 중반 찾아오는 공백과 논란. 이 패턴이 유독 페퍼저축은행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다는 인식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진정으로 변하고자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운이 없었다는 말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번 부상에 대한 대응, 선수 기용 방식,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이 논란을 잠재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사례로 남게 될지는 전적으로 구단의 몫입니다. 팬들은 이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고예림의 부상은 개인의 불운일까요? 아니면 페퍼저축은행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일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